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쌀쌀하다 못해 이제는 완전 거의 영하권 날씨에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서 우리 증시가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코스피 2100 또 못 갔죠. 코스닥은 좀 상승하다가 정확히 701포인트를 찍은과 동시에 금융투자 그리고 외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동시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순간 국내 증시가 시가를 붕괴하면서 네,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장세를 보면 정말로 섹터별로 차별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금일 하락수를 보시면 코스닥이 거의 900개 종목이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수는 그만큼 빠지지 않았죠. 지수는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양시장 다 하락을 했는데 하락수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그 하락의 폭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총 상이라든지 특정 섹터만 공격적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 전 업종이 많이 좀 하락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나마 특히 자동차 섹터는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미국에서 리콜 조치가 일어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거의 네, 이런 대형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뭐 5, 6%, 7%뭐 만도, 현대, 위아 등등 해서 상당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 섹터가 그래요. 완전한 지금 하향선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거는 쉽게 추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PBR이 1배 이하고 자산 가치가 안 된다 뭐 등등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향할 걸 전망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거죠. 즉 이것도 기대감에 의한 하락이 상당 부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실망감이죠. 실망감에 의한 하락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시장에서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하향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말 그대로 박스권을 그리고 가면서 변동성 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올라가는 섹터에 지금 당장 추격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그 섹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움직이고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옮겨 다니게끔 자꾸 유혹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니까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뭐 매매를 꼭 해야 된다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섹터는 바이오 섹터 남북 경협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 지금 꾸준히 남북 경협주 바이오 딱 두 개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뭔가 모르게 네 두려워요. 저는 이게 비이상적인 상승이기도 하고 이게 이 광군제 뭐 등등을 기회를 딱 살려서 이 기간에 메이저 쪽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인지 아닌지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어 가지고 화장품주나 중국 소비재를 계속 관심권 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환율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코스피라든지 뭐 코스닥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특히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지면 사실 환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도 환율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도 환율이 떨어졌어요. 지금 어제는 100, 1130원에서 지금 환율이 보시면 이걸 잠깐 보죠. 지금 환율이 보시면 어, 좀 다시 올랐네요. 오늘 장중에는 얘가 1120원까지 1120
29원 이렇게 28원까지 지금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환율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즉 뭐냐? 지금 현재 이런 국내 주식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본국, 즉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국내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채권 시장을 체크를 해보니까 7거래일 동안 외인들이 채권 쪽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나라를 떠나는 건 아닌데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여전히 외인들은 국내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 뭐 말이 나오는데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대세 상승을 의미했다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미국 금리 인상기에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기업의 펀더멘탈 즉 산업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뭐 기아차, 현대차에서 랠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조선주도 많이 갔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차화정이 랠리를 달리고 있던 시기였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올리게 된다면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국내 자체적으로 부채 규모도 상당히 늘었을 뿐더러 기업의 펀더멘털, 즉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경기 하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내수가 많이 불안해져서 오히려 악영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금리 인상기에는 대세 상승이다 라는 말에 크게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지금은 쉽지 않은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금일 뭐 관련해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북경협주 섹터 관련해서 이제 5시에 방금 나온 뉴스인데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 자체적으로도 이런 그 북미 협상에 대한 그 동력을 잃기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력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타결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크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역 협상장에 가기 전까지만 좀 매매를 좀 하고 협상장에 가는 시기에 근접하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건데 이런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서로 기싸움을 하는 뉴스가 한 번씩 주고받고 하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거래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건 내일 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매매 동향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금일도 사실 개인이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좋지가 못하는데 연기금이 최근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연기금 쪽이 제약주를 방어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코스닥에서 업종으로 보면 제약주 쪽으로 일단은 방어가 연기금 쪽에서 방어가 들어오고 있는데 금투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금일 700을 닿는 순간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 다시 제약 쪽에 방어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금투 물량은 받아줄 팀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투 물량을 지금 연기금하고 국가 기관 단체 쪽에서 좀 큰 물량이 들어와서 방어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고 외인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한 요인입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관은 끝도 없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달에 기관계에서 단 한 번도 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만 죽어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시한폭탄이거든요. 지금 시한폭탄을 저희가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섹터가 어딘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섹터, 뭐 IT 쪽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겠죠. IT 섹터 그냥 매수해요. 개인들이 보면은 매수하고, 코스피도 오늘 뭐 현기차 빠지면서 이쪽이 다 빠졌는데 자동차 섹터에 죽어라고 매수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죠. 일단은 네,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금일 제가 최근 들어 계속 프로그램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시장을 돌리는 시그널은 프로그램에서 더 빨리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밑에는 코스닥이고요. 그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시장이 급격히 빠진 다음에, 잠시 차트 보여드리면, 금일 이 시점을 보시면 뭐 1시를 기점으로 하시죠. 1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가 1시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1시 좀 넘어서 프로그램이 급격히 들어왔어요. 급격히. 그러면서 전 종목이 다 올랐죠. 그러면 저희가 매매를 할 때 개별 종목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섹터, 즉 큰 틀에서 보면서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걸 확인하고 동시에 붙으면 아무래도 성공률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체크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비록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그래요. 이런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증시가 굉장히 저희가 올랐을 때 예탁금이 30조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은 많이 빠졌는데 23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최근에죠. 3조 5천억이 채워졌으니까 이 자금은 신규 유입 자금으로, 매수 자금으로 쓰일 거니까 이걸 잘 보시면 돼요. 큰 자금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많으니까 매수해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일 좀 봐야 될 게 1월 11월부터 그러니까 11월 달 내내죠. 개인만 죽게 샀습니다. 지금 개인만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은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특히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몽땅 몰빵 때렸고요. 이거는 다 코스닥에서 빠진 거 삼성전자에 그대로 간 겁니다. 거의 삼성전자만 다 사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자금들이에요. 이 자금들. 개인이 모든 물량을 다 떠받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코스닥이 올라가서 나중에 개인 물량이 좀 떨어지면 좋은데, 반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런 물량이 나중에 투매로 이루어지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금일 네이처셀 매매하면서 켜놨던 화면이고요. 미국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어제 약간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돼서, 근데 아직도 21선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21선을 회복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추세를 맞을 때까지 한번 상승은 하고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이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장만 하고 마감을 하게 되니까, 내일은 뭐 이 정도 아니면 혹은 이 저가를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겠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저가를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주의 시장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 지금 바닥을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찍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지 일단은 반등은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저희 나라 시장 코스닥 한번, 코스피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금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이거 엄청나게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모든 자동차 관련된 모든 업종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21선 지켜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양호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 때 타고 올라갈 거예요. 내일은 또 여기에 캔들이 생기니까 이 정도 와 있을 거고, 부딪히고 월요일날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여줄 것 같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지금 훨씬 추세로 보면 훨씬 센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훨씬 세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내일 음봉이 나와도, 내일 코스닥이 음봉이 나와도 그렇게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어차피 맞고 월요일날 이렇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시나리오를 내일 음봉이 이 추세대를 안 깨면 돼요. 어차피 지수도 하나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추세, 즉 688포인트 아래로만 안 내려간다면 큰 종가상이겠죠. 큰 위험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추가적인 상승을 더, 네, 염두에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금일부터 해서 이런 매매를 하면서 종목, 특징 종목 같은 거를 좀 사진으로 좀 찍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금일 매매를 했던 넥스트 칩 같은 경우인데, 일단 뭐 매매했던 시간이니까요. 오전에 금일 자율주행 차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거를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넥스칩이 가기 전에 예전에 미동이 바뀌어서 더 미동을 바뀌었는데, 얘가 먼저 10% 이상 강력하게 오전에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 정도 상승이 나올 때 이걸 바로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2등주 넥스트 칩을 받고,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종목에서 저는 분봉상 엘리어트 파동이 나왔길래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네,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1분봉이에요. 1분봉상에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하나의 박스를 그리고 이런 횡보 구간이 꼭 있어요. 이런 횡보 구간. 근데 이거는 오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이거를 깼을 때, 돌파를 했을 때 이때부터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1파죠. 1파. 그러니까 분봉상 이게 1파로 보는 거예요. 1파. 그럼 상승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나왔다면은 뭐 파동론으로 보면은 연장 파동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본다는 거는 욕심이고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보통은 이런 라인에서 매매를 해서 보통 이런 선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은 매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진 찍었고요. 금일 관심 종목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일자 종목 중에 오스코텍, 이거는 전일 시간 내에서 최대 7%까지 상승이 나와가지고 금일은, 네, 시초가에 던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 너무 많이 떴어요. 장 끝나고 호재가 뜬 다음에 시간 외에서 이런 상승을 하면 뭐 단기 투자자라면 매도하는 게 맞고, 일단 지금 봤을 때 이런 지지 라인을 깨지는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뜨면은 좀 안 좋죠. 추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매도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이거는 꾸준히 보고 있어요. 아직 27일날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5일선 보고 가다가 뭐 큰 폭의 하락 오면은 5일선
이 아래도 계속 보는 게 좋죠. 일단은 이런 갭을 안 메꾸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런 갭을 안 메꾸는 선에서 뭐 움직이는 게 좋고, 이것도 아직 모멘텀은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미셀. 오늘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금일 네이처셀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파미셀 좀 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다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이게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 한 번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 종목은 내 모멘텀은 살아있다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관심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HLB. 이거는 봐서 내일 정도 한번 봐보려고 해요. 일단은 어 지금 21선을 어떻게 안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렸다가 올라갈지, 결국에는 21선 위로 얘도 타려고 할 거거든요. 예전에 HLB 말했을 때 이런 그 셀트리온은 먼저 갔는데 못 간 종목이 HLB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결국은 이런 21선 공방을 하고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번의 실패가 됐거든요. 계속 돌파를 못했잖아요. 결국은 이 가격 라인에 한번 와야 되는데 이게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든 아무튼 한번 돌파는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보고 좀 눌리면 이 선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금일 매수한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이게 장중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매매는 두 번 진행을 하고 한 번 매도를 한 다음에 종가에 다시 들어왔는데, 오전에 시장이 좋을 때 이런 큰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고 종가에 일단은 이 라인 때 다시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쭉 살아나가지고 이때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주라고 하죠. 보통 네이처셀 보면은 기관이 많이 써요. 이런 동시간대 보면은 이런 단주 28주라든지 이거 프로그램, 이런 하나의 그 매매 프로그램으로 짜져가지고 계속 그 이런 똑같은 숫자의 매수가 체결되는 거를 의미한데, 기관이나 투신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때 나왔죠. 이 아래서 끊긴 다음에 3,700원대, 13,700원 라인에서 이런 단주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됐을 때 13,700원 라인에서 들어갔는데, 단주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량도 큰 폭의 물량이 계속 들어와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매물이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도 매물대고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게 다 매물이니까 이 자리 지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못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시 볼 거고, 더 올라가면은 뭐 위에서 매도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라젠이 좀 문제인데, 지금 HLB도 좋고 다 좋게 생각하는데 신라젠이 지금 공매도를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권 밖에 두고는 있어요. 네, 공매도가 오늘은 공매도가 굉장히 적네요. 생각보다 상승도 안 했는데 공매도가 19,000주밖에 없구나. 근데 신라젠이 모르겠어요. 관심이 생겨요.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맨날 공매도를 맞고 하면은 하락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제 7만 원을 살짝 깼는데 다시 7만 원 언저리에 오면은 한번 매매를 진행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이 온 것 같고, 추세 때 놓고 봤을 때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추세에 따라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와이소라고 텔루스인데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텔루스는 일단 오늘 제가 조금 잡았는데 여기서 하락 VI 걸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VI 걸리고 뚝 떨어졌는데 일단 오늘 하락폭이 20%였고 전 VI 쪽에서 봤는데 이런 하단을 안 깨면 이게 상승 각도라는 게 가파른 종목이거든요. 상승의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은 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들어갔고 일단은 뭐 시간에는 안정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내일 반등은 하겠죠. 내일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급락할 때 아래에서 잡아서 그냥 반등에 팔고 나오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이게 또 추가 하락하면은 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저가 라인만 안 깨면 내일도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어요. 내일 잠깐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분봉으로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거든요. 쌍바닥 아니면은 이런 짝꿍댕이형 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어서 뭐 1,000원 이하권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은 하죠. 1,000원 이하권에서. 그리고 와이솔 지금 5G 관련한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하락이 좋았고 지금 장악형 캔들이 떴어요. 이런 장악형 캔들 이것도 하나의 장악형 캔들인데 이런 캔들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 이런 캔들 상태가 장악형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런 장악형 캔들 얘도 썼고 중요한 라인에서 떴기 때문에 내일 5일선에 좀 눌리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뚫냐를 보면 될 것 같고 5G 관련해서 지금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 업종 자체가 5G가 그리고 계속 기대감도 살아 있어서 RF 뭐 이것도 고가 노래하고 있고 OE 솔루션 뭐 이거는 신고가 행진하고 있고 KMW 이것도 그렇게 큰 하락 보이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5G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냥 종목 소개 정도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